오늘날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이 알츠하이머, 우리가 치매라고 부르는 질병이라고들 하죠. 물론 알츠하이머는 기존의 일상과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고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츠하이머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랑이 가득하지만 기억을 잃어가는 한 할아버지의 마음속 이야기,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 한 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프레드릭 베크만의 하루하루가 이별의 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망설임 없이 구매했는데요. 제가 한때 치매 연구를 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제목을 보고는 이 책이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다루는 내용이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원제가 이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원제는 And every morning the way home gets longer and longer. 직역을 하자면 매일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점점 더 길어진다 입니다. 저는 번역 제목이 더 좋다고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외국 영화들도 제목을 참 멋지게 번역해서 한국어로 만들곤 했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외국어 제목 그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합니다. 뭐랄까 좀 멋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어쩔 땐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자 프레드릭 베크만은 대중적으로 꽤 유명한 작가죠.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데요. 이 책은 스웨덴에서는 10명 중 1명이 소장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꽤 많이 팔렸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번 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의 겉모양에 대해서 말하는 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일단 이 책은 표지가 너무 예쁩니다. 하드커버이고요. 하늘색 바탕에 가운데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원어 제목이 황금빛으로 적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뭐랄까 이 책은 선물용으로 정말 제격인 것 같아요. 크기도 적당합니다. 아주 크지 않고 핸드백에도 잘 들어갈 사이즈예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내용도 그 누가 읽어도 거부감이 없을 만큼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에게 책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책은 간단히 말해 기억을 잃어가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설이지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성글성글한 문장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구성도 단순한 편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은 둥그런 광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노아의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배를 타고 온 곳입니다. 이 둥그런 광장은 할아버지의 기억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과 건물과 물건들이 있지만 하나둘씩 흩어지거나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뜻하겠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광장이 하룻밤새 또 작아졌구나.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손자인 노아입니다. 하늘로도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하죠. 얼마나 손자를 좋아하는지 그 이름이 좋아서 매번 2번씩 겹쳐서 부릅니다. 노아 노아 이렇게요. 할아버지는 수학을 좋아하고 길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여러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남자 셋을 달까지 보내는 법을 계산한 적이 있다고 해요. 세 사람은 할아버지의 수학 덕분에 달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와 노아의 대화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얘기를 들려주겠니? 노아 노아?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묻는다. 할아버지는 늘 학교 생활을 전부 알고 싶어 하지만 노아의 태도에 대해서만 궁금해하는 여느 어른들과는 다르다. 할아버지는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학교는 제대로 가르치는 법이 거의 없다. 선생님께서 어른이 돼서 뭐가 되고 싶은지 쓰라고 하셨어요. 노아가 얘기한다. 그래서 뭐라고 썼는데? 먼저 어린아이로 사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썼어요. 아주 훌륭한 답변이로구나. 그렇죠? 저는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고 싶어요. 어른들은 화만 내고 웃는 건 어린애들이랑 노인들 뿐이잖아요. 그 얘기도 썼니? 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던?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선생님이 제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라고 했어요. 사랑한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가까스로 말한다. 아주 멋진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참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넘어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는 작가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기억 속의 또 다른 인물은 돌아가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16살 때 모습부터 장례식 장면까지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할아버지가 평생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히아신스 향기를 내뿜었던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와 티격태격하며 지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서는 도무지 평온하게 조용히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가 집에서 일을 하면 평온하게 조용히 지낼 수가 없다라고 대꾸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티격태격하면서도 두 사람을 열렬히 사랑했고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한 평생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에 대해서 노아가 묻는 장면을 소개해 볼게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반하셨어요? 아이가 묻는다. 할아버지는 한 손은 자기 무릎에, 한 손은 아이의 무릎에 올려놓는다. 할머니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가 길을 잃어서 빠져나가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만 끔찍한 길치였거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헤맬 만큼.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자 뱃속에 있는 마른 나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 탁탁 튀는 소리가 난다. 노인은 한 팔로 아이를 감싸 안는다. 나는 평생 어쩌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반했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단다. 노아. 그 반대라면 모를까. 왜인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샘이 펑 터지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문장은 참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 어쩌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반했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단다. 노아. 그 반대라면 모를까.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할아버지는 기억광장 속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노아한테 뭐라고 하지? 내가 죽기도 전에 그 아이를 떠나야 한다는 걸 무슨 수로 설명하지? 또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여보, 기억들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 물과 기름을 분리하려고 할 때처럼 말이야. 나는 계속 한 페이지가 없어진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알츠하이머 환자의 아픈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죽기도 전에 그 사람을 떠난다는 것, 그것을 무슨 수로 설명하냐고 할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이상 기억할 수 없게 되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떠나게 된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기란 또 아이에게 설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상실이란 마치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책을 읽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바로 그것을 안타깝게도 나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런 안타까움에 잠겨있는 할아버지에게 손자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면 다시 자기와 친해질 기회가 생기는 거라서 괜찮다고요. 자기와 친해지는 건 꽤 재밌으며 자신은 친하게 지내기에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말이지만 참으로 지혜롭고 감동적인 말입니다. 손자 노아에게는 더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할아버지. 그러나 그가 젊을 때 아들인 테드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테드는 할아버지와 달리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글짓기와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에 대해 피차 이해할 수 없었죠. 반면에 노아는 할아버지처럼 수학을 좋아합니다. 맨 나중에 등장하지만 노아의 딸이 태어나는데 노아의 딸은 또 그녀의 할아버지인 테드를 닮아서 글짓기와 음악을 좋아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우연처럼 격세간에, 즉 세대를 뛰어넘으면서 취향이 닮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엄격하던 아버지가 다정하고 너그러운 할아버지로 변해가는 모습, 즉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사랑을 섬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자기 자식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손자, 손녀에게는 더없이 너그러워지는 것일까요? 참 궁금한 일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 노아는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고 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아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대답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아예요.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할아버지는 집 앞길에서 제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할아버지의 발이 할머니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할머니를 사랑하셨어요. 할머니는 고수를 질색하셨어도 할아버지만큼은 잘 참고 견디셨고요. 할아버지는 절대 담배를 끊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니까 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모험심을 타고난 분이라 우주여행을 다녀왔고 예전에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 팔이 여기서 부러졌어요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우리 병원에서요? 이거 참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 부분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쭉 요약한 건데요. 이 책에 다 나오는 부분을 이제 노아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참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삶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하루하루가 이별의 날. 어떻게 이별이 하루하루 지연되면서 또 계속되면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